전부 다, 그러니까 대치동 이러면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 아니면 뭐 너무 성적에 매여 있다. 그 다음에 뭐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아이에 올인해서 막 그런 걸로 막 한다. 뭐 이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25년간 아이들과 함께 또 배움과 성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교육 컨설턴트랑 또 학습 디렉터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보면 그냥 공부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만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어서 솔직히 뭐 대치동이라고 하면 교육의 메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좀 알고 모르는 것들 좀 구분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치동 현장에서 느껴지는 의대 열풍은 어떤가요? 의대 열풍은 솔직히 지금 어떤 최근의 이슈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의대라고 하는 특히 또 이제 전문직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좀 더 많은 의지를 그쪽에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의지가 좀 더 강하기도 하고 이제 뭐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이제 아무래도 의사를 많이 하고 계신 집에서는 당연히 의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이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풍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학습 코칭하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너무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나 아이들이 쉼과 함께 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배움에 조금 더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너무나 지식적인 면에서만 뭐 시험이나 학원 뭐 성적 이런 것들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지식의 척도로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도 그것으로 통해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의 성장이나 아이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어떤 그런 성적으로서 아이들이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일단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교육률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래도 좀 좁은 지역에 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큰 예를 들어보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의사를 이제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증조할아버님이나 계속적으로 의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는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뭐 어머님들의 의지겠죠.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어머님들의 의지적으로 뭐 고등교육, 뭐 중등교육을 막 이제 앞서서 선행을 하시는 모습들이 좀 있고 그것들을 아이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다가 한 5, 6학년 정도 되면 그때 좀 아이들이 너무 쉽게 좀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이 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좀 개인적인 거라서 이게 전부로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있기는 하고 그렇지만 제가 본 대치동 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다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고 정말 그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또 자기가 아무래도 좀 꿈을 향해서 가는 아이들도 정말 많고요. 또 의대이지만 그게 정말 자신의 꿈이어서 가는 아이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의 민족의 좋은 이런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치동이라고 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거나 그런 어떤 오해는 조금 없으셨으면 하는 게 좀 제 바람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대치동 이러면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이런 좀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 아니면 뭐 너무 성적에 매여 있다. 그 다음에 뭐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아이의 올인해서 막 그런 걸로 막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만 많이 풀어서는 공부 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중요한 건 패턴만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패턴에선 이런 거, 이런 유형에선 이런 거. 그것들은 자기 표현이나 자기 것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거의 암기식이거든요. 물론 암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분명히 암기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이 자신의 것을 만들려면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것들을 설명을 해봐야 되고 그것들을 써봐야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또 AI가 워낙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는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일단은 소화를 하려면 오감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적으로 구분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아마 메타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건 내가 이것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 난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머뭇머뭇 거려요. 왜냐하면 머뭇머뭇 거린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조차도 하는 것들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거는 못한다라고 이미 막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메타인지 부족에서 오는 것도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만 이렇게 풀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물론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풀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을 뭐 10문제를 내가 푼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수학 문제를 빨리 10문제 풀고 다른 것도 또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나의 공부를 맞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이제 향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력이 점점점 저하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능의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암기만 하고 그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액면 카피라고 하죠. 그냥 그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고력을 좀 더 향상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만 계속 풀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지의 양이 자신의 공부 양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에서 A 문제지에서 봤던 문제를 B 문제지에서 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의 이제 문제지는 비슷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생각이 나냐면 헷갈린 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4번, 5번에서 헷갈렸던 것까지 생각을 하나 그 다음이 뭐였지? 라고 하는 똑같은 패턴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의 비효율성, 뭐 시간의 비효율성, 또 사고력을 또 전진시킬 수 없는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좀 쉽게 구분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아이에게 일단은 설명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물론 엄마 앞에서 설명 잘 안 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잘 안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요즘은 안 하고 대부분들이 암기식이고 주입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에만 급급해 있고 또 학교의 어떤 수행과제를 위해서 또 학원을 다녀야 하고 또 학원에 있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다녀야 하고 이런 어떤 좀 악순환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처음은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 격려가 꾸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두 번 해서는 엄마가 어떤 강의를 한번 듣고 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 격려를 해주시고 두 번째 이 아이가 이거를 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한번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라고 설명을 한번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가장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정의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암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는 정확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이 아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건 이 아이 머릿속에 저 어떤 그 의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